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60대 이상의 80%가 임플란트나 트리의 도움을 받고 있다. 그 결과를 본 적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20%는 괜찮은 건가? 치과에 오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그 나이대라고 하면 20%가 그러면은 멀쩡한 일을 가지고 오시냐, 치과에 안 오시겠죠, 그런 분들. 그러니까 퍼센트는 모르겠지만은 치과에 오시는 대부분들은 그 연령대면 치아가 상당히 안 좋아요. 원래 치과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그 나이 들면 더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. 뭐 얘기하려다 이래 됐지? 그게 숙명인가? 숙명이냐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숙명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작은 충치에서 시작돼요. 근데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, 우리가 어렸을 때 충치가 많아서 신경치료 받고 크라운 치료를 하잖아요. 그럼 그 치아는 그냥 수명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20-30%는 줄어요. 수명이. 그 치아는. 그러니까 최대한 치료를 시작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인내 치료 정도? 뭐 같아요. 그러니까 떼오늘 레진 치료에서 넘어가서 인내 치료가 되고, 인내 치료에서 넘어가면 금리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가 되고, 더 안 좋아지면 신경치료. 그러면은 마지막 치료가 거의 신경치료까지잖아요. 신경치료가 금리를 했어. 그럼 그 치아는 죽을 때까지 쓰느냐? 많지 않다.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중간에 발치하게 되거나 부러져서 발치하게 되거나 뭐 문제가 생겨요.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거고,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잇몸 질환이 뭐 유전성도 있고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치주 질환이 생겨서 이를 뽑는 경우도 있고 한데, 아주 젊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최대한 충치가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충치가 크라운으로 가지 않게 최대한 차단해 주는 게 중요하고, 나 연령대가 높은 40대 이후는 잇몸 질환을 무조건 막아야 돼요. 그러니까 충치를 막아야 되고 잇몸 질환을 막아야 되고, 중점 연령대가 달라요. 40대 이후는 잇몸을 무조건 관리하셔야 돼요. 잇몸이 나 젊었을 때 잇몸 나쁘지 않았는데 40대 이후에는 바뀌어요. 잇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, 문제는 잇몸 질환이 증상이 없어요. 잘 몰라요. 그리고 의사가 잇몸이 안 좋으시네요 하면 난 멀쩡한데 왜 굳이 저런 말을 하지?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신 경우도 꽤 많아요. 건강검진 받잖아요. 뭐 잇몸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스캐닝 받으면 되지. 많이 안 좋다고 생각 안 하니까. 치료도 잘 안 하세요. 만약에 내가 오늘 검사를 했어요. 여기 잇몸 안 좋은데 잇몸 치료해야 될 것 같고 마취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잇몸 치료 한 3-4번 나와요. 이러면 증상이 없어 지금? 아무렇지도 않아? 그럼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? 처음에 당연히 의심하겠죠. 쓸데없는 진료를 하려고 그래. 이런 생각을 하지만, 거기서 만약 1-2년이 더 지나서 오늘 갑자기 잇몸이 부었어. 그럼 그때 가잖아요. 그럼 그때 가면 이거 너무 나쁜데요? 왜 갑자기 나빠졌지? 이렇게 되는 게 잇몸 질환이에요. 잇몸 질환이에요. 그럼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 잇몸 관리는 양치에서 시작이 되고요. 그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닦을 수 없는 부위가 있거든요. 그 부위에 분명히 뭐 이제 치주 질환 관련된 세균들이 서식하고 거기서 문제가 돼서 뼈가 녹고 이런 과정이면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. 마취하고 잇몸 치료를 받거나 수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. 저 어제 광고를 봤는데 그래서 새 제품이 나온 거예요. 그게 피부에 좋은 제품인데 입안 볼에 붙이더라고요. 이게 혈관으로 바로 침투를 해서 알력보다 좋다고 그 광고하는 걸 봤거든요. 필름 형태로 붙이는. 그러면 잇몸에 좋은 약도 저희가 필름 형태로 먹거나 했을 때 알약보다 도움이 될까요? 알약보다 도움이 되죠. 근데 이제 치과에서 만약에 잇몸 질환이 생겼어. 그러면 잇몸 질환이 생겼을 때 잇몸 질환이 생긴 부위에 직접 약을 뭔가 주사하는 게 제일 좋겠죠. 그게 항생 물질이든 항생제든 뭐 상관없이 효과가 즉각적이잖아요. 근데 만약에 약을 항생제를 먹었어. 그럼 항생제가 몸 안에 돌면서 여기 적용해. 그것도 효과가 있겠죠. 근데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게 제일 좋고, 당연히 뭐 입안에 쓰는 뭔가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효과가 좀 있죠.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. 원인을 알아야 돼. 원인이 뭐냐면, 치과 질환의 원인은 다 세균이에요. 세균이 있으면, 세균과 치아가 있으면 충치가 생기든 잇몸 질환이 생기든 구취가 생기든 생기는 거예요. 그럼 세균을 줄이면 그게 돼요. 근데 세균을 줄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런 게 이제 여지껏 다 이야기했던 뭐 양치질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될 거고, 신분비가 좀 많으면 좋을 거고, 입을 자주 헹궈주면 당연히 세균 숫자 많이 쓸려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.
그것도 도움이 되고, 그런 세균을 줄일 수 있는 만약 유산균이다 그러면 그런 것도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뭐 다른 무슨 또 항균 작용이 있는 뭐다 하면 그것도 당연히 입안에 오래 머물수록 더 좋을.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유산균 같은 경우도 빨아먹을 수 있는 거, 로젠지 형태 뭐 이런 것들, 제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죠. 근데 그 교수님 드시고서 그 말씀하셨거든요. 그 잇몸이 부어 있거나 이럴 때 그 부위에 그걸 붙이고 있으면 좋더라. 가라앉더라. 카더라잖아요, 카더라. 본인이 느끼셨던. 그러니까 본인 카더라잖아요. 근데 그거는 저기 양봉하시는 저희 환자분들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프로폴리스를 진짜 본인들이 해요. 잇몸이 안 좋으니까 치과 왔는데 그쪽에 성분이 좋은 건 아시니까 집에서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해요. 그리고 좋아졌다고들 하시고.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입안에 상처 나거나 하면 엄마가 꿀을 발라줬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통증 완화 목적이잖아요. 그거는 꿀을 빨리 발라주면 뭐 빨리 아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건 모르는 거니까 제가 그냥 이 표면을 갖다가 이렇게 끈적거리는 뭘로 보호해주면 덜 아프니까. 이건 아니에요. 오히려 막 혀로 이렇게 막 하면서 더 막 안 좋아질 것 같은데. 근데 막 그러면 그런 일 생각도 할 거 아니야. 이런데 막 피부에 막 상처 났는데 옛날에 왜 된장 꿀 바르는 꿀 바르면 되지 않냐. 프로폴리스 바르면 괜찮지 않을까요? 프로폴리스는 어쨌든 입안에 먹는 거니까 효과가 있다고 일단 검증 됐거든요. 그거는. 근데 그게 스포이드로 이렇게 짜는 형태도 있고 형태가 다양하니까 그런 것들 짜놓으면 안 될까요? 잘 모르겠어요.